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은 사실 좋지 않네요. 네. 왜냐면 바로 얘 때문이죠. 예. CPI. CPI가 뭐냐? 네, CPI가 뭔지 한번 해봅시다. 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정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얘기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40년 안에 최고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원재재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원재재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기업의 실적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둔화가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CPI가 급등을 하면서 자, 국채 금리가 2%를 돌파했습니다. 네. 엄청난 돌파죠. 2%를 돌파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산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오늘의 코스피도 안 좋죠. 네. 코스닥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장 초반에는 1% 이상 빠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하락세가 멈춘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좀 내려가고 있다가 좀 지금 중반 정도 됐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 있네요. 글쎄요, 참 어렵네요. 장이 쉽지는 않고요. 또 어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크래프톤이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크래프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고점 58만원에서 지금 25만 5,50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어닝 쇼크에 있죠. 어닝 쇼크. 어닝 쇼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매년 말 그러니까 4분기의 실적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작년에도 크래프톤은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3월에 그 무상증여하는 주식을 이제 직원들에게 주는 그 비용들을 이번에 좀 적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적은 이익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인 거죠. 일단 저는 크립톤을 좀 더 늘릴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25만원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20만원대가 오면, 20만원 초반대가 오면은 조금 분할매수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3월 30일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그 주주총회에서 여러가지 방안들을 좀 발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그때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크래프톤은 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 났어요. 아프네요. 네. 저도 뭐 포트폴리오에 10%밖에 되진 않지만 이게 아파요. 네. 떨어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승하는 친구들을 보면 오늘 오랜만에 LG 헬로비전이 LG 헬로비전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조금 상승하고 있네요. 네, 빅스 선물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도 사실 어제 좋지 않았죠. 네. 그렇게 CPI가 급등하고 금리가 날뛰었는데 주식가가 좋을 수가 없죠. 네.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어지고 있고 50bp 올리느냐 25bp 올리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50bp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약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한다는 게 뭐 주식을 다 팔고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뭔가 투입할 자금을 조금 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기회거든요. 이거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기회니까, 이대로 뭐 더 떨어질지 사실 뭐 반등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돈 진짜 편하게 벌겠죠. 하지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고, 모르니까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것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다시 1200원대로 향해 가고 있고, WTI도 기름값도 90달러, 거의 1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을 좀 볼까요? 네, 비트코인도 뭐 떨어지고 있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기보다는, 잠깐만요. 요 화면을 좀 바꿀게요.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낫더라고요. 자,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자, 15분봉 말고 1일봉으로 보죠. 네, 지금 이렇게 어제보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하락세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하락세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뭔가 비트코인을 다 팔고 뭐 좀 기다려라, 그럼 낮은 가격에 또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투입할 자금을 조금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나 비트코인은 저는 좀 롱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롱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좀 비트코인을 조금 개수를 모아가는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개수를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수를 모아가야 우리가 주식이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든지 개수를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수를 모아야 여러분들이 그 자산이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것을 팔 수가 있죠. 개수보다 가격에 집중을 하시면 계속해서 아마 실패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가격은 하루에 뭐 초마다 바뀌니까요. 그리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는 불안하고 올라갈 때도 불안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을 해야지 내려갔을 때 후회를 안 하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하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기업을 잘 분석해서 이 기업이 뭔가 시장의 분위기에 분명히 휩쓸리죠.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은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계속해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지표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때는 그 기업의 주식의 그 개수를 늘리는데,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그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루나를 모아가고 있고, 루나의 개수를 늘려가고 있고, 크립토는 지금 조금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저도 지금 뭐 반토막 난 주식도 있고요. 되게 힘든 주식도 있는데, 사실 그런 주식들은 비중이 크지 않아요. 왜냐면 비중을 크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변동성이 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뭐 게임주나 바이오주, 그리고 뭐 다른 뭐 기타 산업에 있는 주, 빅테크 이외에는 사실 큰 비중을 가져가면 굉장히 변동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를 좀 많이 그 비중을 두시는 게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 오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적인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또 발표했잖아요. 뭐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카카오가 미움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냐면 자회사를 계속 상장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뭐 누구를 위한 상장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정부의 규제도 되게 많이 받고 독점 기업으로서의 그런 미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그나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는 지금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조금 미움을 많이 받았지만 네이버는 그 자사주 같은 경우에 다른 뭐 M&A나 이런 딜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주주를 위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자사주를 매입한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 정도는 큰 비중을 가지고 담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는 뭐 애플 그리고 뭐 구글 아마존 뭐 이 정도는 아주 큰 비중으로 담아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큰 비중이 없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수익률 높이 올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섹터 로테이션 나 했다 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섹터 로테이션 우리 같은 사람들 못해요. 하지 마세요. 계좌만 녹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업 분석을 더 철저히 하시고 그 시간에 한 기업이라도 더 뭐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제가 크래프톤을 포기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매출은 더 올랐어요. 그런데 일회성 비용으로 그렇게 측정이 돼서 순이익이 감소가 됐고 결국에는 뉴스테이트도 사실 지금 성공이라기보다는 거의 실패에 가까우니까 다른 게임들이 또 신작 게임들이 뒤에 줄줄이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적어도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크래프톤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은 거고 더전 비즈온 같은 경우에도 손절하지 않은 이유는 더전 비즈온은 계속해서 그 ERP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을 하지 않은 거고 지금까지 저는 손절을 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비중을 조금 담았죠. 그 대신에 10% 이하로 담고 아주 빅테크들은 조금씩 더 개수를 늘려가고 비트코인도 사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고 뭐 루나도 지금 모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디파이에 또 조금씩 뿌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뿌려두시면 그 자산들이 언젠가는 좀 커져서 그렇게 저에게 큰 수익을 준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조금 적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몰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뭐 올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NC소프트에 올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들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벌 수 있는 사람 아니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분산 투자, 그리고 리밸런싱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